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지난 17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둠스데이 플레인, 그러니까 심판의 날 항공기라고 불리는 핵 공중 지휘 통제기 E-4B를 타고 경기 오산의 주한미군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미 국방장관이 둠스데이 E-4B를 이용해 가지고 방한하는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이 정점으로 치닫던 2017년 2월 당시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한국 방문 이후 4년 만입니다. 미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13일 이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핵 공중지휘 통제기 E-4B를 타고 하와이의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그리고 일본을 거쳐서 17일 한국에 도착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심판의 날 항공기 둠스데이 플레인이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죠. 옛 소련과의 냉전이 치열했던 1961년 미국 정부는 핵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상의 지휘소들이 파괴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루킹글라스, 그러니까 거울 작전을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루킹글라스 작전이라는 게 뭐냐면 지상의 지휘소하고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항공기를 공중에 띄워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휘 기능을 유지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바로 이 루킹글라스 작전에 당시에 쓰였던 항공기는 EC-135였는데요. 이걸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것이 지금의 핵 공중지휘 통제기 E-4B입니다. 이걸 둠스데이 플레인, 그러니까 심판의 날 항공기 또는 나이트워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가 이번에 한국에 온 겁니다. 이만큼 이 전시 상황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공기이기 때문에 하늘의 펜타곤, 그러니까 하늘의 국방부,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체 안팎에는 핵 공격 물론이고 이 핵 폭발 때 발생하는 전자기 펄스, 그러니까 EMP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아날로그 장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핵 공중 지휘 통제기 E-4B는 공중 급유를 받으면서 72시간 이상 하늘에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장 길이는 70.5m고요. 날개 폭은 59.7m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969km인데요. 이 E-4B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 미군을 지휘할 수도 있고 잠수함하고도 직접 통신이 가능합니다. 핵 전쟁 시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과 핵 폭격기, 핵 잠수함 같은 모든 핵 전력의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어서 심판의 날 항공기라고 불리는 겁니다. 대당 가격은 2억 2,320만 달러, 우리가 돈 한 2,530억 원 정도 해당되는데요. 이 공중지휘 통제기 E-4B는 최대 112명이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1980년 1월부터 미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핵 공중지휘 통제기 E-4B는 모두 4대가 있는데요. 그중 한 대는 미국 대통령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유사시에 즉각적으로 대통령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항상 엔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순방할 때도 당연히 가장 가까운 거리에 핵지휘 통제기 E-4B가 배치가 됩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해외 순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둠스데이, 그러니까 핵 공중지휘 통제기 E-4B가 뜨는 것은 아닙니다. 2010년 로버트 게이츠 장관, 그리고 2017년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한국에 올 때 바로 이 핵 공중지휘 통제기 E-4B를 이용했는데요. 당시 매티스 장관은 한미 국방회담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의 어떤 핵무기로 공격해도 반드시 격퇴시킬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서 서울 불바다 발언을 내놔가지고 한반도 긴장이 높아졌을 때도 미 전략사령부가 E-4B의 훈련 장면을 전격 공개해가지고 북한에 겁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아무 의미 없이 움직이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둠스데이가 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둠스데이 한국행에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던져졌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둠스데이 한국행에 때 맞춰가지고 미국 인도태평양 공군사령부가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를 주일 미군 기지로 전진 배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주요 전력의 유연하고 역동적인 배치를 통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고도의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와이 히캄 기지 소속의 F-22 4대가 12일 일본 야마구치현의 이하쿠니 미 해병 기지에 도착한 장면을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이 F-22는 이하쿠니 기지에 배치된 미 해병대의 F-35B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일본 항공자위대하고 연합훈련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미국은 그간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알려진 F-22를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에 주로 전진 배치를 해왔는데요. 지금 지도에 보시다시피 이번에는 한국의 휴전선과 직선거리로 한 640km 떨어진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이례적입니다. 이건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보낸 것이고 더불어서 중국을 향해서도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미국의 둠스데이 한국행에 이어서 F-22의 추가 배치까지 단행되니까 중국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17일 저녁 늦게 랴오닝 항모전단이 랴오동, 우리가 요동이라고 그러죠. 이 랴오동 반도 앞 보하이만을 떠나가지고 서해로 진입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이 한국 영해를 침범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랴오닝 함은 서해에서 함재기를 띄우고 내리는 이착함 훈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국인민해방군이 현재 16일부터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렇게 3개 해역에서 대대적인 해상훈련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17일까지는 함정과 잠수함, 군용기 훈련, 해상 긴급 견입 및 수색 구조 훈련만 했을 뿐 항모를 투입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긴급하게 항모까지 발전시킨 겁니다. 구축함과 군수지원함의 호의를 받으면서 서해로 진입한 랴오닝함은 둠스데이의 출현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또한 17일 오전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함도 한국 영해 근처로 보냈습니다. 16일까지 일본 인근 해역에 머물다가 스시마 쪽에서 한국 남해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18일 저녁에는 제주도 인근 해상에 중국 군함 3척이 발견돼가지고 한국 해군 초계기가 급파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둠스데이 출현에 중국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중국 이런 움직임은 둠스데이 출현과 F-22 추가 배치 등의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는 의도적 행위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토니 블링컨 장관이 한국과의 2+2 회담에서 했던 발언, 그러니까 중국의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 그리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국방장관 회담 모두 발언을 했던 말, 북한과 중국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한 발언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